초겨울 햇살이 윌슨 앤 어소시에이츠 로펌의 유리창을 통해 살금살금 들어와 나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다. 나는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내 동생 마커스가 마치 막 왕위에 오른 것처럼 방 한가운데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으로 만든 양복, 잘난 체하는 미소, 패배자 같은 내 눈빛. 마커스의 모든 것이 그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레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베넷 형제님,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족 변호사인 윌슨 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몸이 부러지지 않으려는 듯 손바닥으로 가죽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내 아들 마커스에게 가족의 대의와 베넷의 유산 보존에 대한 그의 큰 공헌에 대해 윌슨 씨는 내 마음을 자르는 칼처럼 유언장을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버몬트 저택, 햄프턴 저택, 베넷 인더스트리의 지배 지분, 수백만 달러의 포트폴리오 등 전 재산을 받았습니다. 운세가 발표될 때마다 마커스의 미소는 마치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처럼 커졌다.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 내 아들 데이비드에게 메인 열람실에 걸려있는 가을 황혼의 그림을 남겨두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마커스의 반신반의하는 웃음소리를 들었고 그를 탓할 수 없었다. 그림? 32년 동안 오빠의 그늘 속에서 살면서 얻은 것은 그것이 그림이었을까? 그냥 그림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참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당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림이에요. 윌슨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답했다. 마커스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는 살짝이지만 굴욕적으로 말했다. 걱정 마 형, 회사에 취직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실은요?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고 일어섰다. 나는 동정심이 필요하지도 않고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선하는 것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 나는 동정심 어린 눈빛과 킥킥거림을 뒤로한 채 방을 나섰다. 내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왜 그 그림을 선택했는가?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법률사무소를 나섰다. 나는 가을 황혼의 그림이 돌아왔다는 영수증을 들고 차를 몰고 나의 옛집, 지금은 마커스의 공식 관저로 돌아갔다. 마치 점령당한 공간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족사진부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낡은 안락 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는 나를 결코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던 오빠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나는 열람실로 들어갔다. 그림은 여전히 거기에 걸려 있으며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빛은 그림의 따뜻한 색을 매우 생생하게 만듭니다. 늦가을의 숲, 나무가 우거진 캐노피 뒤의 찬란한 일몰, 설명하기 어려운 것. 왜 엄마가 내게 남긴 유일한 물건으로 그걸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직감은 그것이 무작위 선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삼촌. 오랫동안 집안일을 해온 마가렛이 눈이 충혈된 채로 나를 불렀다. 그의 어머니는 이 그림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숫자에 대해 속삭입니다. 모양. 우리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줄 알았다. 나는 더 가까이 걸어가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나뭇잎과 자연선 사이에는 삼각형, 원, 대각선과 같은 이상한 기하학적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들은 너무 미묘하게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따끔거렸다. 미술사와 복원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이 미술의 정보를 숨기는 형태, 즉 스테가노그래피의 한 형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그 그림을 벽에 걸고 컴퓨터를 켜서 가을 황혼, 제임스 모리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기록도 경매도 전시회도 없습니다. 비공개 갤러리에서 구입한 익명의 그림? 제 어머니는 영감을 주는 수집가가 아니에요. 그녀는 단서를 남겼다. 확신해요. 전화벨이 울렸고 마커스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기계를 껐다. 그 메시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그 사진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저에게 주세요. 500만 명입니다. 즉시.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커스가 그림 한 점에 500만 달러를 쓸 의향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가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항상 그림 앞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을 숲의 나뭇잎에 숨겨진 이상한 형체에 눈을 붙였다.
테이블 램프를 낮은 각도에서 회전시키면 빛이 페인트층을 통해 빛나면서 이상한 디테일이 나타납니다. 유색층을 통해 유령처럼 보이는 희미한 숫자의 연속은 첨단 기술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직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즉시 그림의 모든 구석을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에 넣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몇 가지 고전적인 스테가노그래피 패턴과 함께 숫자를 조합하여 추적했습니다. 좌표.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이 좌표는 매사추세츠 북부의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이어졌는데 이곳은 한때 많은 사유지 재산이 버려졌던 곳입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새벽 2시,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문간을 내다보았다. 마커스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평소의 경건한 표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경 너머로 내 눈을 바라보더니 작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좌표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사진은,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문을 열지 않는다.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을 나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이 유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파멸의 시입니다. 나는 그림을 꽉 움켜쥐었다. 엄마가 이걸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찾을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커스는 다시 문을 쾅 닫고는 무서운 진실을 남긴 채 걸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가 안다면 다른 누군가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배낭, 노트북, 몇 가지 필수품, 그리고 물론 그림은 보호용 천으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좌표를 다시 확인했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나는 거의 3시간 동안 차를 몰고 매사추세츠 북부의 숲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림의 신비한 좌표가 나타났다. 여전히 어둡고 옅은 안개가 노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구비구비가 있을 때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형이 왜 늘 나를 무서워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진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좌표는 우뚝 솟은 소나무 밭 사이에 숨겨진 버려진 목조 주택 앞에서 멈췄다. 이곳은 한때 익명의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빠른 확인 끝에 실명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딸과 같은 성.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뭔가 특이한 것을 찾았다. 그러다 나는 그곳을 보았다. 반쯤 물에 잠겨있고 반쯤 떠있는 낡은 지하실이 썩은 나뭇잎 아래 떠있었다. 작은 전자잠금 장치가 먼지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그림에서 첫 번째 숫자 시퀀스를 입력하는 위험을 무릅썼다. 삐삐. 초록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장고의 뚜껑이 덜컹거리며 천천히 열린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린다. 그러나 몇 걸음만 걸으면 자동 조명 시스템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지하에는 최첨단 실험실이 있습니다. 수제 지하 캠프가 아니라 실행 중인 서버, 전자회로 기판, 기술 도면 및 제품 모델을 갖춘 최고 수준의 기술 연구시설입니다. 벽에는 손으로 조각한 성실한 혁신, 나의 어머니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이 기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베넷 인더스트리는 한때 자수성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소홀히 하고 경멸하던 바로 그 여자에게서 그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나는 아카이브를 훑어보았는데 원본 디자인의 모든 증거가 있었고 내 어머니 엘리자베스 베넷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타임라인은 이러한 발명품이 아버지의 회사가 유사한 기술을 발표하기 시작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버지와 마커스, 어머니의 노력을 훔쳐 자신의 명성과 권력과 부를 쌓았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공개적인 복수를 하는 대신 나에게 모든 증거를 남겨놓았다.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침묵을 지키는 것.
또는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 데이비드, 그만해. 나는 내가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저기 마커스, 내가 이 실험실을 찾았다는 거 알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둑어둑한 LED 저장고에서 나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모든 데이터 파일, 모든 청사진, 모든 내부 이메일, 어머니가 접근할 수 있을 때 베넷 인더스트리에서 발췌한 모든 메모를 열었다. 어머니는 단순한 기술적 천재가 아니라 전략가이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진실을 정면으로 폭로하면 그것을 분쇄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부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비현실적이고 나약하고 사업가의 피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아들. 난생 처음으로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단지 어머니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저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내 하드드라이브로 전송하고 3개의 복사본을 더 백업하여 3개의 다른 주소로 보냈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체 증거를 암호화하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연락을 취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테랑 탐사 보도 기자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한 어머니는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48시간 후 주요 온라인 신문들은 동시에 베넷 인더스트리, 특허 절도 혐의로 기소, 상속인 충격적인 비밀을 밝히다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기술의 전설 존 베넷, 아들의 폭로로 감옥에 갈 수 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더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커스. 세상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콜로라도의 한 농장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FBI가 그의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때 나를 몽상가라고 생각했던 남자들은 이제 그들이 훔쳐간 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마커스가 그 전날 내게 보낸 메시지를 기억했다. 그만해.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가족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훔쳐 침묵 속에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보스턴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엄마가 놓고 간 상자를 한 번 더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더 짧은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데이비드,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정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프지만 옳은 길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몇 주 후 저는 기업윤리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의회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리더도 아니고 무대에서 CEO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약속은 가장 추상적인 형태에서도 진리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1년 후 한때 권력과 야망을 상징했던 베넷 인더스트리는 이제 사라졌다. 대신 어로라 이노베이션스가 탄생했습니다. 창의성을 축하하고 비즈니스 윤리를 유지하며 한때 이윤지향적인 세계에서 소홀히 했던 정신을 육성한다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가진 새로운 기업입니다. 저 데이비드 베넷, 현재 오로라의 CEO입니다. 하지만 저는 리무진을 타고 사무실에 가거나 최상층의 유리로 된 방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는 제품 개발 구역을 방문하거나 어머니의 유산인 Autumn Twilight가 걸려있는 본사의 카페에 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한때 코드였던 큐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어머니는 발명품만 남긴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시끄러울 필요가 없으며 진실은 항상 거짓 위에 세워진 어떤 제국보다 더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독립 발명가를 지원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의 이름을 딴 펀드인 에블린 베넷 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첫 해에는 5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대기업에서 빼앗긴 특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대학과 협력하여 공학도, 특히 제 어머니와 같이 소외된 여성과 소수 민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아버지와 마커스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마커스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복잡한 개념입니다. 미국에선 두 번째 기회, 즉 구원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부서지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게 할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유언장을 낭독하던 날 회의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형의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그 그림자에서 나왔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한때 멸시받았던 사람들, 한때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위해.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오로라 본사 뒤의 작은 정원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해의 영예를 아는 발명가들을 위한 기념나무를 막 심은 곳이었다. 내 옆에는 겨우 22세의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어머니의 기금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녀는 고마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오로라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 생각에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권력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친절히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